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춘프로입니다. 자, SEC가 4년을 넘게 끌어오던 리플과의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소송의 일단락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리플 측에서 교창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취하를 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벌금과 그리고 이 기관 판매 관련한 금지 명령 이 쟁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교창소까지 철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3월달 안으로도 충분히 SEC와 원만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소송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소송이 일단락이 되면서 리플의 ETF 승인 확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폴리마켓 분석에 따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이 80%로 현재 점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ETF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막대한 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리플의 정말 강력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ETF 관련해서도 언제쯤 출시가 될 수 있는지 있을지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직관만 보셔도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정보 공유도 지금 활발히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지금 SEC가 철회를 하긴 했지만 리플 측에 아직 쟁점이 남아있죠. 바로 이 벌금과 또 이 기관 판매에 관련한 영구 금지 명령입니다. 자, 현재 리플의 CEO 역시 이 CEO 같은 경우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 SEC 전 위원장 캔슬러가 물러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수비적인 입장보다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현재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리고 리플 측에서는 이미 벌금은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갈레가스 같은 경우는 이를 되돌려 받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암호화폐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SEC가 리플의 이 크로스 교차항소 철회를 조건으로 벌금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리플이 SEC와 협상을 통해서 소송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3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바로 SEC가 비공개 회의를 좀 잡아놨는데, 자, 비공개 회의가 3월 27일 목요일 2시,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금요일 새벽 4시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공개 회의 주제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바로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민사 소송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사 소송이 바로 벌금 관련한 부분이고, 금지 명령은 바로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이 쟁점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 좀 다루게 되면서 원만히 합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공개 회의가 리플의 정말 역사적인 변곡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원만히 합의가 된다라면 이전에 좀 실망스러운 상승폭이 아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외부적인 상황이 그리 녹록진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 조정이 반복되면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이 깔끔히 마무리되면은 자, ETF랑 IPO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 라면서 뭐 매도라든가 손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손절로 대응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으로 삼아주셔야 됩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겪어보셨겠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단기 고점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좀 비중을 덜어내셔야 되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손절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고래 세력들은 계속해서 눌림목, 개미 털기를 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사면은 떨어진다, 또 내가 팔면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비중 관리를 10에서 30% 가량만 살짝 자발적으로 덜어내셔야 되고, 눌림목이 출현했을 때 바로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비중 관리인 거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가장 최종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가 멘탈이 털리지 않으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악재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멘탈이 털리면서 매도나 손절하게 되죠. 자, 그러나 현금을 들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저점에서 개입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멘탈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또 하나 호재가 있죠. 바로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스가 드디어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3월 27일 이 상원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게 되는데, 이때 지명이 확정이 되면 4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폴 애킨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 애킨스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자, 그동안 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3월 비공개 회의 때 합의가 도출이 될 수도 있고, 이때가 아니더라도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는 4월달 정도에 이 소송은 완벽히 끝이 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돼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는 이 ETF에 대해서 굉장히 확정적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소송이 일단락이 되면서 강력한 전망도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 XRP 토큰이 미국의 전략 자산 비축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리플 ETF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 이 기관 투자자들의 리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반면에 리플 기반 상품으로는 강한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과거 SEC의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서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SEC는 여러 ETF 신청서를 검토 중입니다. 벌써 18개 운용사에서 신청을 하고 있죠. 자, 다가오는 승인 결정일은 바로 올해 5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가는 SEC가 오는 5월 22일까지 다수의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현재 SEC도 지금 내부 기조가 완전히 180도 친화적으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빠르면 5월달 이때 승인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월달에 출시가 될 수 있는, 승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하나의 호재가 바로 이 SEC에서 지금 최근에 태스크 포스 팀을 출범을 시켰고, 이 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실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좀 밝힌 것인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를 전담할 암호화폐 TF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이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선 ETF 상품은 이 이제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근데 스테이킹은 바로 여기에 더해서 이자 수익까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작년도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을 때 이 스테이킹 옵션이 빠진 채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LC도 그 기조가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SLC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접수를 받아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 옵션이 추가된 상품이 다시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자, 매력도는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 이 곧 출시가 될 리플의 ETF에도 스테이킹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자, 매력도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관 입장에서는 자, 시세 변동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이자 수익까지도 지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 ETF에도 굉장히 이제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기관들의 수요가 더욱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서 피어스 위원도 6월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빠르면 4월달, 늦어도 5월달 안으로는 리플 ETF가 출시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폴리마켓에서도 리플 ETF가 출시가 될 확률을 80%로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자, 80%가 아닌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18개의 운용사에서 리플 ETF 신청을 좀 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괄적으로 이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운용사들도 이제 일종의 고래죠. 자,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출시가 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저점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고 이미 도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점 매수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구간이나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자, 이번에 SLC가 소송 취하를 하면서 이 고점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 지지선이 혹시라도 무너지게 될 경우 이 채널의 하단 라인까지도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지가 꼭 확인이 된 이후에 공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나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